예, 안녕하세요. 주승돈 행정사입니다. 예, 이 영상은 HR 분야에 이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HR 인사 관련 분야에서 약 9년 2개월 정도의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약 6년 4개월,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서 약 2년가량,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서 1년, 그리고 기타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저도 이제 HR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감회도 다르고 또 업무하는 이제 방향이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취준생 입장에서도 이런 업무가 HR 분야에서 하는 업무구나, 또 이런 업무를 통해서 내가 미래 진로를 계획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이건 그 첫 시간이라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HR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되게 폭넓은 그 개념인데요. 보통 그 공공 영역하고 이제 민간 영역하고 중요성을 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에 이제 치중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업무도 이제 두루 이제 포함을 해서 계약 업무나 아니면 이제 뭐 제도라든지 이제 법무적인 부분, 법적인 제도를 이제 인사 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업무, 그런 쪽에 이제 그리고 급여 업무가 있다면, 이제 민간 쪽 영역에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민간 쪽의 HR 쪽은 이제 노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는 노무 분야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원금. 예를 들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이제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런 인사 HR 담당자로서 이제 서포트하고, 또한 급여 담당자로서 급여 테이블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적인 부분, 원천세 부분에 있어서 세무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인사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도 했어요. 그래서 H2 비자라든지 대표적인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이제 비자는 대표분들이 이제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D8 비자, 기업 투자 비자를 관리를 하고, 그런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체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제 비자를 획득을 하고, 그런 이제 비자 관련 업무, 또한 뭐 제가 이제 항공권, 아무래도 비자 업무 하다 보니까 이제 격리 면제, 어, 기업인들을 위한 이제 격리 면제 업무까지 이제 같이 한 경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개괄적 크게 이제 보통 이제 분야를 이제 좀 나누자면, 이제 행정 분야는 보통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뭐 인사 분야는 노무를 포함해서 인사 분야는 이제 성과 평가라든지 아니면 연차 관련된 연차 촉진,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문제,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채용 문제, 그리고 HR 제도 확립, 그리고 제도 운영, 그리고 교육, 그리고 취업 규칙을 관리를 하고, 또 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라이센스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법무적인 채권이 문제가 있다, 그럼 채권 추심 업무, 그리고 법무적인 기타 문제 해결 업무가 있고, 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이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 이제 사측 간사로 보통 인사과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금 관련해서도 성과평가라든지
급여 테이블,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뭐 요즘은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일임하게 됩니다. 담당자로서 일임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는 이제 연봉을 관리하는 이제 담당자이기 때문에 연봉은 민간 회사에서는 그 연봉 개개인에 대한 연봉을 영업 비밀로 준할 만큼 이제 영업 비밀에 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사님, 뭐 대표 또는 이제 이사, 그 관리 이사, 인사 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이사, 그리고 인사 담당자만 이제 연봉 수준을 전체 알고 있고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연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말정산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급여 업무, 세무 업무 해야 되고 회계 감사에 있어서 외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 때 인사 측에서 이제 인건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협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공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퍼블릭이고 퍼블릭 영역은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돼 있죠. 호봉제고 민간은 이제 연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제인 공공 영역에서는 사실상 연봉이 이제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시빌 영역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연봉이 이제 직무마다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직무마다 그 연봉 레인지가 다르고 또 연봉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연봉을 알려다 보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 비밀로 이제 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그 연봉 관련돼서는 이제 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런 연봉 외국계 일반 우선 잠깐 이제 민간 영역과 이제 공공 영역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공공 영역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봉제고 매년 호봉씩 올라가고 특별히 직급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제 공무원이 들어가는 즉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수령액은 사실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간 영역은 좀 다릅니다. 공공 영역에서 이제 직급에 따른 호봉수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 직급 연한에 따라서 이제 승진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마지막 이제 그 퇴직을 하기 전까지에 갈 수 있는 직급도 거의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 영역은 이제 픽스된 이제 호봉제라고 보고 크게 이제 변동사항도 없고 사실 민간 영역보다도 그 급여 테이블 레인지도 사실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봉 상승률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계랑 이제 일반 대기업을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처음에 이제 초봉은 낮아도 1년에 2번 정도 임금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의 이제 임금 협상을 통해 이제 충분히 이제 연봉을 올려 나가는 장점이 있고 또 연봉이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 사실 제가 급여 담당자로 연봉을 봤을 때 작게는 4%, 그리고 높게는 사실 25%, 30%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도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걸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이에요. 공공 영역은 그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있고 또 초과 근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급여를 본인이 좀 더 일을 하면 이제 일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그 급여를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돼 있는 반면에 이제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그 통상임금이고 사무직은 대부분 이제 그 업무 특성상 이제 포괄임금으로 이제 생산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래에 이제 근무하게 될 초과 근무 수당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퉁쳐서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초과 근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받는 임금은 거의 동일하고 또 내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초과 근무적인 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이제 성과급에 따른 차이는 크다. 이런 부분을 이제 차이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공공 영역과 이제 민간 영역을 이제 뭐 임금 수준만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공공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11 영역으로 가신 분은 거의 흔치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 환경을 이제 바꾸려고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11 영역으로 이제 그 민간 영역으로 이제 가긴 했는데 그 이유가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근무했던 그 근무 연한이라든지 그런 직급이라든지 그런 호봉을 공공 영역에서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 뭐 공무원 경력을 이제 100%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출자 출행기관이라든지 동종업계 뭐 유사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단이라든지 그 공기업마다 다르지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민간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갔을 때 공공 영역이 이제 인정은 해주지만 다시 또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그런 호봉이라든지 연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금 테이블도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내가 공무원으로서 7급 공무원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7급 공무원의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 수준으로 이제 그 나이대에 받으려면 민간에서는 그래도 5천 이상 정도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연봉 테이블에 있어서 그 전 급여가 낮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가기는 쉽다. 왜냐면 공공 쪽에서는 이제 민간 영역의 그 경력까지도 이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인사 업무 그리고 총무 뭐 HR 뭐 제너럴 어페어 뭐 레이버 같은 이제 또 트레이닝 플랜 여러 이제 분야의 이제 그 업무가 이제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추진하는 제도 설립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운영 방안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늠적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좀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